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계적 회귀 분석을 배웠고 그 연장선인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와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지도학습 중 예측 또는 회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전복의 순살 무게 예측입니다. 전복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살이 별로 없고 껍데기 부피만 크겠죠. 반대로 전복이 너무 크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질기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순살이 있는 전복이 중요한데 우리가 뭐 전복 순살 무게를 따로 재지 않아도 순살 무게를 예측할 수 있을지 한번 이번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를 이용한 기계학습 모델 중 선형회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기계학습 선형회귀뿐만 아니라 딥러닝으로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형회귀란 쉽게 말해서 앞 시간에 배웠던 통계적 회귀 분석에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속성들이 여러 개로 증가해서 특정 경향성뿐만 아니라 특정 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선형회귀입니다. 네, 여기서의 저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을 구하는 법은 전 시간에 했죠. 최소 제곱법으로. 그래서 그 속성마다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을 구해서 그 독립 변수마다의 값을 넣고 그 선에다가 그래서 특정 수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numPy, 판다스, 매플로립 요 3대정인데 numPy는 수치적 뭐 더하고 빼고 배열간의 뭐 덧셈 뺄셈 배열간 합치기 등등을 해주고 판다스는 데이터 전 처리를 많이 해줍니다. 진짜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 매플로립은 데이터 시각화인데 매플로립 안에 서브 플롯이 있어요. 이게 바로 파이플롯이에요. 서브 모듈이 있는데 파이플롯입니다. 파이플롯은 시각화 중에 그래프를 주로 담당하고요. 요거는 다들 NP, PD, PLT로 줄여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는 랜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을 찾을 때 일단은 선을 하나를 그어보잖아요. 그것도 랜덤으로 긋게 되고 나중에 보면 뭐 7대3으로 데이터를 나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데 이때도 랜덤으로 7대3을 합니다. 그럼 랜덤을 쓰면 내가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바뀌겠죠. 그거를 고정해 주는 게 바로 요 시드 설정인 겁니다. 처음에만 랜덤이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그 처음에 했던 그 랜덤 값으로 하는 게 바로 저 시드를 고정하는 거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재현시키기 위해서 재현을 위해서 저 랜덤 시드를 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요 데이터를 그 UCI 머신러닝 데이터를 주로 담고 있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URL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URL로 판다스에서 read CSV를 하면 판다스에서 CSV 파일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예,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불러와서 DF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nfo는 그 데이터의 전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요. df head는 그 데이터의 상위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기본값은 5예요. 그냥 저 가로 안에 숫자가 없으면 맨 앞에 5개를 보여주고 숫자를 넣으면 10을 넣으면 10개를 보여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서 CSV 파일은 뭘까요? CSV 파일은 정말 진짜 간단한 유의 데이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요 컴마 C가 컴마입니다. 컴마로 분류된 뭐 이렇게 뭐 요렇게 컴마로 분리된 가장 단순한 데이터가 바로 데이터 형식이 CSV 파일입니다. 이게 출력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속성은
우리 아까 뭐 전 시간 보면 발 크기랑 키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는 길이, 직경, 두께, 전체 무게, 내장 무게, 껍질 무게, 나이테, 순살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건 하나죠. 나이테. 그 전복 뒤에 보면 동글맹이가 있어요. 동글맹이가 있는데 그게 한 1.5년에 하나씩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이테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477개 엔트리가 있다. 0번부터 4176번까지 있다. 그 다음에 길이 옆에도 4177개 넌 직경 옆에도 쭉 있는 거 보면서 넌 이라는 게 결측치, 그러니까 빈 값이 없다, 다 값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 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게 결측치 처리. 값이 없는 걸 어떻게 처리할까인데 여기서는 결측치 처리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D타입 옆에 보면 플롯이 대부분이죠. 플롯은 영어 뜻은 부동소수점입니다. 그러면 부동소수점, 소수점이 있는 수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실수를 뜻합니다. 길이, 직경, 두께, 전체 무게, 내장 무게, 껍질 무게, 순살 무게는 실수를 의미하고 나이테는 인티저, 정수의 약자인 인트를 뜻하니까 나이테만 정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0, 1, 2, 4번에 대한 하단에 데이터가 나오죠. 이게 df 헤드를 써서 딱 5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0번 볼까요? 길이가 455 밀리미터 정도 되겠죠. 그다음 직경이 365밀리미터, 두께가 9.5밀리미터, 95 예. 그러니까 이게 센티미터 단위예요. 그러니까 0.45cm, 0.365cm 이렇게 하고 전체 무게는 514g, 내장 무게는 101g, 껍데기 무게는 150g, 나이테는 15개, 순살 무게는 224.5g.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불러와서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둔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만 불러와서 전복 순살 무게를 구할 거기 때문에 전복 순살 무게는 종속 변수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0번 전복부터 4177번 미만이니까 모든 전복 데이터에 0번부터 7번 미만까지 속성이 X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보면 0, 1, 2, 3, 4, 5, 6, 7번 7번이 순살 무게예요. 그럼 7번 미만이 0번부터 7번 미만 속성까지 들어가니까 처음에 있는 7개의 독립 변수만 X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팁은 처음 0이 없으면 숫자가 없으면 처음부터고 컬론 다음에 뒤에 4177개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없으면 처음부터 라는 뜻입니다. 여기 콜론 뒤에 숫자가 없으면 끝까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복의 처음부터 끝까지 7번 속성만 Y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X에는 전복의 길이, 직경, 두께, 전체 무게, 내장 무게, 껍질 무게, 나이테가 들어가고 예, 독립 변수죠. Y에는 종속 변수 전복의 순살 무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 보겠습니다. 만약 417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일부분으로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었는데 다시 한번 푼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봤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그 정확도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로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 7대 3이나 8대 2로 나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깔끔해. 지금처럼 1000개 이상이야. 그 다음 속성도 좀 괜찮아.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30% 정도를 확보해요. 근데 데이터가 뭐 결축지도 좀 있고 다른 처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몇백 개 정도고 속성도 적어. 그럼 전 8대 2 정도로 합니다. 학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사이클러는 기계 학습에 관한 대부분의 엄청 많은 모듈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요 사이클런에서 모델 실렉션에서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rain test split으로 해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나눈다. 테스트 데이터의 사이즈가 0.3, 30%니까 train 데이터는 70%겠죠. 7대 3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시드는 우리가 앞에서 0으로 설정했죠. 이건 상관없어요.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7대 3으로 나눠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나눠줍니다. 랜덤 스테이트 시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랜덤으로 나눠진 거를 계속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실행할 때마다 내가 좀 이거는 고치고 싶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해서 다른 곳에서 실행을 할 때마다 7대 3 데이터가 자꾸 바뀌어서 결과값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시드를 고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트레인, X 트레인 데이터는 2923마리의 7가지 속성, 예. 길이 직경부터 해가지고 뭐 전체 무게, 껍질 무게 뭐 이런 것까지. 근데 X 테스트는 1254개의 전복의 7개의 속성. 그 다음에 Y 트레인은 2923개의 1개의 속성. 여기 생략된 거예요. Y 테스트는 1254개의 전복의 1개 속성. 바로 순살 무게 있죠. 예. 요렇게만 말하면 아직 막 엄청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랑 y를 나눴잖아요. 그게 요 작업입니다. 이렇게 반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눈 겁니다. x랑 y.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눴죠. 7대 3으로. 그게 여기를 나눈 겁니다. 요거를 좀 정지해서 한번 보시면 x랑 y로 이렇게 나눠졌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나눴구나. 그러니까 반을 나누는 걸 2번 하니까 총 4덩어리의 데이터 셋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처리예요. 그러면 사실 인공지능은 정말 간단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살펴보고 전처리하고 시각화하고 판단하는 요 데이터 처리 부분이 어렵지 인공지능 부분은 너무나 쉽습니다. 요 세 줄이면 요 지금 보이죠? 하나, 둘, 세 줄이면 인공지능 학습 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앞으로도 제 별명이 데이터 무쇠입니다. 데이터를 자꾸 강조하는데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뭐 분석도 하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요 재료 손질을 잘해야 요리가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알고리즘만 넣으면 돼요. 데이터에 넣으면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클런에는 기계학습의 대부분이 있다고 했죠. 요 사이클런에 리니어 레그레이션, 리니어 모델에 가면 선형, 회귀 모델, 예측 모델이 있어요. 그 중에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린 레그라는 그냥 변수명이에요. 여기다가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불러오겠습니다. 인터셉터는 절편입니다. AX 플러스 B 할 때 B 있죠. B를 없애도 되는데 저는 B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생략해도 되는데 깊이 알아야 넓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요거 안 써도 절편을 쓰지만 이런 식으로 절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형핵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제가 맨날 설명하는 건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모델 뭔 차이냐?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가 바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리니어 레그레이션 알고리즘이 있는 여기에 X 트레인 데이터와 Y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전복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전복 순살 무게 예측 인공지능 선형 회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모델 차이는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은 모델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도가 요 모델 스코어 해서 엑스트레인 데이터로 해보니까 96.7% 엄청 높은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트레인 데이터는 이미 학습했던 데이터라 그러는데 요 X 트레인 데이터 대신에 X 테스트 데이터, Y 트레인 데이터 대신에 Y 테스트 데이터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R 스퀘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 공식이 있고요. 상대평가를 위한 퍼센트 우리 좋아하는 정확도 있죠. 몇 퍼센트의 정확도다.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커프를 하면 가중치를 알 수 있습니다. 가중치는 인공지능에서 쓰는 말이고 A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가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인터셉트는 이 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편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들이 속성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이 하나만 있으면 2차원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속성이 두 개면 3차원으로 시각화까지 되는데 속성이 몇 개죠? 우리가 7개잖아요. 그러니까 7개라서 우리가 시각화는 못해요. 하지만 이 7차원, 8차원짜리 이 직선으로 된 게 요거다. 요 가중치. 그러면 길이에 대한 가중치 기울기는 요거 길이 뭐였죠? 그다음에 뭐 두께 뭐 직경 전체 무게 뭐 껍질 무게 이렇게 있잖아. 내장 무게 나이테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전복 순살 무게는 0.1 뭐뭐뭐뭐 곱하기 길이 더하기 뭐뭐뭐 곱하기 직경 요런 식으로 두께 전체 무게 내장 무게 껍질 무게 나이테 요 기울기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절편 얘를 빼주면 전복 순살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인 거죠. 여러분 모델이 뭐예요? 모델에 이제 옷만 바꿔 입으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모델의 데이터만 길이 직경 두께 전체 무게 내장 무게 껍질 무게 나이테만 딱딱딱 넣으면 순살 무게가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균 정확도가 몇이냐? 96.8, 97% 가량의 데이터인 겁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예, 실제로 Y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실제 Y 프레딕션 요 데이터를 보면 실제 살무게가 278g인데 여기 314g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요거는 0.6g 차이 나요. 그럼 대략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요런 전복 순살 무게 예측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그래서 콜앱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게 자꾸 들려야 익숙해지거든요. 인공지능은 익숙해질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랜덤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듣다 보면 이 인공지능이 감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복 순살 무게 예측 인공지능 만들기 상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으로도 발전을 해보고 콜앱으로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